네, VR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irtual Reality 첫 번째 강의고요. 그래서 이 코스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good VR experience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교양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건 좀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 하는 거. 그러니까 VR이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수학은 좀 덜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사실 결합되어 있는데 VR이 그 엔지니어링 센스에서도 보고요.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근데 사이콜로지에서 무슨 심리학 정도 그러니까 심리학이긴 한데 그냥 번역을 하면 근데 거기서 그 센세이션 부분이 있어요. 심리학에. 그러니까 생물학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파트죠. 그러니까 센세이션 파트.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감각이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VR이 뭐 좋은 VR이냐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실 첫 번째 목표랑 똑같이 어떤 VR experience가 좋은 VR experience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 라발 교수의 스테판 라발이었나요? 스티븐 라발 교수의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이 책을 그냥 교재로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습은 일단은 유니티를 좀 하고 그리고 혹시 블렌더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블렌더는 사실은 그러니까 유니티도 개인 사용에 있어서는 공짜고요. 블렌더는 아예 오픈 소스로 공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3D 어떤 모델링 같은 거를 할 때 점점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도 합니다. 블렌더는. 유니티는 주로 이제 그 게임 개발할 때 쓰던 거였는데 VR에서도 사실은 뭐 3D 게임 개발을 할 때 유니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이라는 이런 말도 있고 게임 엔진이죠. 그다음에 뭐 Unreal 엔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게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엔진들인데 이 게임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뭐 게임이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사실 사람 뛰는 걸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총 쏘는 걸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모델링 자체가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전 게임하고 뭐 스토리라인 같은 거는 이렇게 새로 만든다고 치지만 사실은 그래픽컬하게 그러니까 그래픽 쪽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화면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도 잘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사용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다 사람 뭐 어떻게 움직이거나 총을 쏠 때 어떻게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엔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 써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을 쓰던지 뭐 언리얼 엔진을 쓰던지 하는데 VR 쪽에서는 유니티를 뭐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유니티가 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VR의 정의 같은 거를 내리기 전에 오히려 그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작게 했어요. 이게 그림 해상도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그 동영상입니다. 예, 이건 샌프란시스코고요. 그래서 GD 대학교에서 GD University of Arts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예술대학에서 예술하는 쪽에서도 사실 VR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앞에 팬이 있어가지고 이 팬에서 바람 좀 불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그 새처럼 날개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눈에는 이제 요걸 보여주는 거죠. 예, 요걸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고 있는 그런 경험을 선사하겠다. 이게 사실은 VR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VR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definition of VR 한번 보면은 그래서 딱딱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argeted behavior in human이라고 해도 좋고 organism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VR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물 실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by using artificial sensory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사실 저 샌프란시스코 모습도 뭐 사실 찍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낸 동영상이죠. 그래서 사람은 organism은 사실상 뭐 우리의 목표는 no awareness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죠. 물론 저렇게 손도 붙들려 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는 사람이 no awareness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지금 새처럼 저렇게 팔을 흔들고 있다라는 걸 알 테니까. 어쨌든 다른 인터페런스도 느끼지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목표가 뭐냐? 쉽게 말해서 fooling 하는 거예요. 바보를 만드는데 organism 또는 human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argeted behavior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행동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artificial한 sensory stimulation을 가해서 즉 감각을 artificial한 어떤 자극을 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자기가 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죠. 대신에 이제 오거니즘은 어떤 다른 인터피어런스가 없다. 사실은 뭐 인터피어런스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하늘을 날았을 때하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자극을 계속 주기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하늘 위로 가면 굉장히 추워야 되는데 지금 온도 쪽도 지금 뭐 자극을 주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자극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각하고 지금 보면은 바람 소리도 지금 잘 전달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줘야 되는 거죠. 시각, 뭐 촉각, 후각, 청각 이걸 다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artificial 그 sensory stimulation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 감각 기관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미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하늘을 간다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뭐 미각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음식을 먹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어찌 됐건 우리의 감각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VR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G한테 VR 실험을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A는 지금 그러니까 실험 셋업한 거,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 B는 이제 사진을 찍은 것뿐이고요. 그래서 G한테 트레드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쳇바퀴를 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 앞에는 어떤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 뇌세포나 여기서 이 반짝거리는 그 펄스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실제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뮌헨 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그래서 VR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예로 보여드린 것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VR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engineered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하나는 이제 오르거니즘이 있어요. 휴먼이 여기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휴먼이지만 휴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쥐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바퀴벌레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VR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VR을 연구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고 엔지니어링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다 알아야 제대로 된 VR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감각기관이 동작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최소의 노력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런 그 감각기관에 느끼는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최소의 노력으로. 그래서 공부를 둘 다 해야 된다. 네. 자, 여기 보여드리는 건 이제 A번은 HTC Vive 헤드셋에 있는 어떤 게임이고요. 보면은 뭐 B번은 총 쏘고 있는 거고요. 좀 어둡긴 합니다만. 그리고 C번도 게임이고, 뭐 D번은 이제 그러니까 그 엘리펀트 트렁크라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코끼리 코예요. 그래서 코끼리 코로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파괴하는 그런 게임인데, 어찌됐건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은 VR의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VR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immersive 또는 뭐 명사로 쓰면 immersion,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몰입감을 선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빠져서 다른 간섭이 들어오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VR이라는 게 가짜로 만들어내는 자극을 계속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극은 내가 지금 현재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VR 헤드셋을 가지고 에펠탑을 보여줘서 파리에 있다라는 착각을 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뭐 다른 자극이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또는 아니면 뭐 그 우리가 만들어낸 아티피셜한 자극들이 충분히 이머시브해서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immers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는 뭐 presence,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presence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 거기 있다. 마치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어떤 다른 장소에 간 것처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용어 중에 VR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오픈 루프냐, 뭐 클로즈 루프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오픈 루프로 만약에 VR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면은
내가 그걸 바꾼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진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흘러가고 나는 제 3자의 입장에서 가는 거고 close loop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환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벽을 밀어서 내가 넘어뜨리는 그 VR 익스피리언스를 선사를 하면은 그 벽이 무너져서 내가 좀 약간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경험을 나한테 선사할 수 있다. 즉 그 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closed loop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러니까 augmented reality입니다. 과목 이름은 AR을 제가 적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augmented reality AR이죠. 그래서 AR은 뭐 어떻게 보면 VR보다 더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켓몬 고가 하도 인기를 끌어서 사실은 VR보다 AR이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사실 AR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지금이야 좀 관광하는 게 스탑됐지만 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거나 하면은 AR이 그 길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글 글래스 같은 게 뭐 제대로 나오면은 뭐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죠. 근데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AR하고 VR을 완전히 구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VR은 그 시각을 완전히 다른 데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AR은 어때요? 시각을 그거는 그냥 뻥 뚫린 글래스랑 똑같죠. 안경이랑 똑같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밖에 걸 그냥 보는데 어떤 그 added information, 그게 added information이라는 게 뭔가 조금 이렇게 augmented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ugmented가 이게 부가되어 있다, 이렇게 약간 뭐 조금씩 이렇게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화면에 우리가 보는 그냥 영상에 그 포켓몬 하나씩 이제 얹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augmented reality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각 그 자극이 조금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존의 어떤 리얼한 그런 자극에서 그 어떤 약간의 그 페이크, 그죠? 약간의 풀링하는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는 눈에서 보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세상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포켓몬 한 마리만 얹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augmented reality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VR의 상당히 약한 버전이다. 그냥 자극의 정도가 즉 가짜로 만든 페이크 자극이 그냥 작은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보면은 VR하고 AR은 완전히 다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저자는 그 스티븐 라발 교수는 사실은 그냥 AR도 VR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VR 원래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책은 그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이 AR은 어차피 지금 이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고 VR은 뭐 그 다른 여행지나 어쨌든 다른 세상이던 아니면 시간적으로 뭐 조선 시대에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는다든가 뭐 그런 게 이제 V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큘러스에서 그 오큘러스 생긴 다음에 이제 계속 있었던 그 VR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라는 게임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해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what does VR VR이 include하는 게 넓은 범위에서는 뭐냐? 넓은 범위로 보면은 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영화 보기, 그렇죠?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비 속 세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비디오 컨퍼런싱은 뭐 요새 뭐 맨날 하는 게 비디오 컨퍼런싱이니까 마치 어떤 컨퍼런스 룸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어찌 되었건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listening to music. 가수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던 없던 어쨌든 그죠? 뭐 많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V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죠? 전화로 말하기. 전화로 말하면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뭐 VR 시네마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뭐 VR 무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D면 좀 더 immersive한 경험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VR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대표적인 게 게임이죠, 그렇죠? 비디오 게임.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 게임에서 그 사실 뭐 그 인칭 이건 뭐 소설도 그렇습니다만 first person perspective가 있고 그렇죠? third person perspective가 있겠죠. 그래서 1인칭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뭐 아까 그 코끼리 코 가지고 그 게임하는 것처럼 그죠? 웬만한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다른 적들의 뭐 에어크래프트를 이렇게 부시고 그런 거고 그냥 그 third person perspective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다른 그 캐릭터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은 내가 보이지 않고 나는 그냥 관찰만 하는 그런 게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eading a book. 자, 독서를 VR이다 라고 하면 좀 심하긴 합니다만 뭐 중세 시대에 관련된 그런 소설을 보면서 마치 중세 시대에 가 있는 것처럼 내가 느꼈다. 그러면 이제 텔레포티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프레젠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텔레포티드 된 건데 그건 사실상 VR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딴 데 갔다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사실은 뭐 VR은 VR인 거죠. 실제로 많이 사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virtual prototyping. 이건 뭐냐면 부동산 같은 데서 그러니까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려면은 집을 살 사람들이 와서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문 열어주는 게 아주 싫거든요. 왜냐면 뭐 안 산다 그러고 가면은 어차피 남남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 VR로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만들어 놓으면 물론 뭐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적어도 집 안에 구조하고 뭐 아니면 뭐 사실은 글쎄요 뭐 청소 상태나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아니면 비디오를 좀 찍으면 그걸 3D로 만들어서 VR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만 있다면 사실은 집 계약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구경하고 그건 사실 보여주는 사람도 피곤하고 오는 사람도 피곤하잖아요. 어쨌든 일 삼아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사용을 하려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구글의 그 스트리트 뷰라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사실 네이버 지도도 다 그런 기능이 있죠.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기 위한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게 이 카메라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 그 depth information도 이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거까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depth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depth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로 이제 찍고 다녔죠. 이런 자동차가 이제 돌아다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B에 있는 거는 그 3D 이것도 3D 카메라죠.
그렇죠? 3D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VR 그 자료, 3D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버블캠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히 싸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유명했던 카메라고요. 버블캠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그 VR의 뭐 한번 역사를 한번 보면요. 뭐 유명한 거 몇 개만 그냥 소개를 할게요. 1930년도에 먼저 시작이 됐는데 뷰마스터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D를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센서라마, 네, 이거는 자료를 제가 못 구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 1960년도에 아이반 서들랜드의 첫 번째 VR 헤드셋이 나옵니다. VR 헤드셋.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헤드셋을 뒤집어 쓴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처음 그 아이반 서더랜드라는 사람이 VR 헤드셋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헤드셋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VR 헤드셋이라고 불러도 되고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HMD라고 부르죠. 그래서 Head Mounted Display 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VR 다 한 번씩은 다 뒤집어 써봤죠. 그렇죠? 네. 뭐 볼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Head Mounted Display라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뒤집어 써봤을 거라고 믿고 그거를 이제 HMD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도, 50년도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60년도에 처음 VR 헤드셋이라는 게 나왔다. 물론 뭐 굉장히 좋아하겠죠. 지금도 사실 뭐 그리 만족스럽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오큘러스에서 새로 나온 그 VR 그게 아마 VR 헤드셋이 상당히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월인가 뭐 12월인가 나왔죠. 자, 그림은 이제 뭐 에펠탑 VR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보여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B번 보면은 이제 그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는 게 다르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입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depth information 주려면은 물론 뭐 depth information을 그냥 크기로만도 사실은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면 가까이 있는 거고, 그죠? 작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크기 가지고도 depth information이 어느 정도는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이 뭔지를 알면, 그렇죠? 물론 뭐 아니 원래 클 수도 있고 물건이 원래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감지하는 물체는 사이즈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뭐 컴퓨터든 아니면 뭐 키보드든 간에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실은 사이즈를 다 알고 있는 물체니까 사이즈를 알고 있는 물체가 가까이서 그러니까 크게 보이면 그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즈를 알고 있는 물체인데 그게 작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left eye고 그러니까 right eye하고 그러니까 눈이 두 개일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depth information을 대부분의 경우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할 때는 depth information은 그러니까 거리 정보요. 이 depth information이 꼭 그 양한 시차, 그죠? 그래서 두 개 눈이 다르게 보는 것 때문에 depth information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만 있어도 크기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걸 못 하겠죠. 왜냐하면 사이즈 자체를 모르니까 크게 보인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원래 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사이즈를 보통 아는 물체에 대해서는 눈 하나 가지고도 보통 이제 depth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까이 있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여기 각도가 이렇게 이게 세타 1이라고 하고 멀리 물체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세타 2라고 하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타 1에 있는 요 물질, 그죠? 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 이 녀석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눈 가지고 이 각도를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뇌가 그래서 이제 depth information 알아낸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꼭 필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자, 계속해서 역사 강의하면은 VR의 역사 1992년도에 케이프 시스템이 나왔고요. 케이프 시스템은 사실은 뭐 이름은 멋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VR 케이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VR 방이죠, VR 방. 그래서 그 벽에다가는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제 막 비추는 거예요. 이 벽에다가 양쪽 스크린에 앞만 비추지 말고 이 옆면에도 다 이렇게 그 스크린에다가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바닷속처럼 이렇게 파랗게 아니면 뭐 하늘처럼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하늘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이 방에 들어가면 마치 내가 하늘 위에 아니면 뭐 저기 바닥을 이렇게 구름으로 칠하면은 그러면 내가 구름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VR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케이브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VR 시스템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VR 시스템은 사실은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케이브 시스템이고요. 예, 하나가 HMD입니다. 그러니까 head mounted display를 할 수도 있고 뒤집어 쓰는 거야. 예, 여러분들 그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게 있고 아니면 머리에 뒤집어 쓰지 않으면 케이브 시스템 해가지고 어떤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프로젝터 멋지게 갖다 놓고 뭐 스피커 뭐 몇 개 갖다 놔서 아예 다른 공간에 여러분들을 다른 공간에 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에 거는 과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폴 맥카트니라는 가수입니다. 비틀즈의.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걸로 봐서 예스터데이는 아닐 것 같고 뭐 헤이주드 정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폴 맥카트니의 공연을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거고요. VR 영상을 찍으려고 보면은 굉장히 멋진 카메라가 동원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92년도 이제 케이브 시스템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케이브 시스템은 사실은 뭐 사람한테도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뭐 일단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HMD는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머리를 좀 조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또 무겁고요. 좋지 않은데 사람도 케이브 시스템이 그래서 좀 편한 면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뭐 바퀴벌레라든가 뭐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쥐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때요? 쥐한테 맞게 헤드 마운티드 그 HMD를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쥐가 이렇게 헤드폰처럼 이게 여러분들 뒤집어 쓴 것처럼 그죠? 그럼 뭐 바퀴벌레용 HMD를 만든다. 이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동물 실험을 그 VR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항상 뭐예요? 그때는 케이프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HMD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케이프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고 HMD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케이프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대충 뭐 비슷한 시기인데 90년대 말인가 닌텐도에서 Virtual Boy라는 게임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Head Mounted Display 타입이었습니다. HMD를 써가지고 뒤집어 쓰고 게임하는 거. 근데 닌텐도가 이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완전히 그러니까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 써보니까 뭐 너무 허름한 거죠. 그래서 VR에 암흑기가 왔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암흑기가 왔다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파워몰러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곧 인수가 되죠. 근데 그 페이스북에 인수될 때의 가격이 2 빌리언이죠. 근데 인수가 되면서도 그 지금 브랜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큘러스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실 2012년에 이제 이게 그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가 확 뜬 다음에 이제 뭐 삼성에서도 만들고 하다가 사실 좀 시들시들하다가 사실은 뭐 좀 시들시들해서 뭐 삼성도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고 뭐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 몇 달 전에, 한 2달 정도 전에 새로 나온 오큘러스가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퀘스트 2인가요? 그 제품이. 자,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로봇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로봇 아바타고요. 그 로봇이 그려진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마치 얘도 지금 약간 좀 삐딱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헤드를 트래킹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 트래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거나 하면은 로봇도 같이 고개를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로봇이고요. 비번은 그냥 그 뭐 아까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거하고 연관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에다가 카메라 고해상도 그 비디오 카메라를 달아서 뭐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큘러스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오큘러스가 성공을 한 거에는 원인은 사실은 그 일단은 스마트폰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 그냥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가지고 HMD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뭐 처음에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써본 거는 스마트폰을 끼워 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사실은 우리가 그 폰 자체의 성능하고 컴퓨터로서의 성능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건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 강력한 센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력 센서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죠. 뭐 마그네틱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얘가 뭘 가능하게 하냐면 헤드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뭐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화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중력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렇게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면은 그때마다 화면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가 그 그래비티, 그러니까 중력을 계속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속도 센서니 그다음에 뭐 자이로스코프 해가지고 그 로테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가속도,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6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 이제 그 기본적으로 3개의 축으로 회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리도리가 있고 이제 끄덕끄덕이 있고 뭐 갸우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개의 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트래킹할 때 이제 자이로스코프를 쓰잖아요, 그 센서. 예. 그러니까 이런 센서들이 예전에는 비쌌어요. 이런 센서들이 그 가속도 센서라든가, 그러니까 그래비티는 사실은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속도 0 아니냐 그래도 어쨌든 그 그래비티가 그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직스 툴, 뭐 피지컬 툴인가 그런 거 그 휴대폰에서 이 앱을 깔아 보면 그 걔네들이 그러니까 XYZ 축에 대해서 그 중력을 그러니까 중력을 측정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그 휴대폰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다 장착이 됐는데, 그게 그 센서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렇죠? 휴대폰이라는 건 뭐 이제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센서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센서들을 보고 이제 이러면은 그 휴대폰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head mounted display가 가능하게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HMD를 이용한 VR은 사실 기본적으로 뭐야? 이 사람의 고개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 우리가 그 헤드 트래킹을 하지 않으면은 헤드 모션 트래킹을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앞에 보여주는 게 그대로 같이 따라가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irtual world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사실은 고개가 얼마나 그 각도만큼 왼쪽으로 돌아갔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반대로 앞에 보이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30도만큼, 그러니까 30도만큼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면 보이는 화면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그러려면 사실은 헤드 트래킹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헤드 트래킹 하는 센서가 예전에는 비쌌거든요. 근데 휴대폰은 그게 그냥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종이 깍대기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글 카드보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휴대폰을 집어넣기만 하면 사실은 HMD가 완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VR 시대가 온 거에 그 스마트폰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거는 Second Life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Second Life 치고 들어가면 아마 공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쓰는 뭐 화폐도 있고, 그걸 사실은 원래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는 이것도 뭐 하나의 그러니까 VR 세상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VR이 탄생하기도 전에 그 Virtual Society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각자 아바타를 만들고 여기서는 뭐 자체적으로 무슨 거래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세컨드 라이프죠. 그러니까 virtual life를 사는 어떤 게임인데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 그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 요것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VR 화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필름 디렉터가 영화 감독이 이제 그 시리아 난민 그 캠프 체험을 해봐야 된다. 어떤 상황인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 난민 그 캠프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찍어서 VR로 한번 경험을 해봐라라고 했던 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건축 그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라는 거를 VR로 프로토타입 한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원래 이제 진짜 원래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VR로 만드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실제로 지어야 되잖아요. 모델 하우스라는 건 사실은 실제로 지어온 거고, 그죠? 실제로 집을 짓는 돈이 엄청 드니까 그거 말고 버추얼하게 짓는 게 설계 도면보다는 훨씬 더 지어지는 건축물의 쉐입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축 쪽에서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 심장을 모델링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얼핏 봐서는 그렇게 심장같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의학 쪽에서도 그렇죠. 뭐 수술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 심장처럼 사실은 이거를 보려면은 시체를 직접 봐야 되는데 뭐 시체를 보는 게 이렇게 기회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진이나 비디오는 어쨌든 2D니까. 그래서 3D로 볼 때 이제 VR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의학 실습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는 그 유명한 포켓몬 고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때요? 바깥의 환경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대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포켓몬만 추가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AR의 대표적인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하고 사실은 VR을 완벽하게 이제 구별짓는 그런 거고, 사실은 뭐 V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텔레포티드, 그러니까 아예 다른 장소에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려면 굉장히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AR은
뭐 그냥 나머지 화면은 그대로니까 이건 그냥 글라스잖아요, 그죠? 그냥 안경이랑 똑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다른 것만 입혀주면 되는 거죠, AR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더 쉽다. 예. 자, 미술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 VR 세상에, 예, Virtual Reality에 가게 만드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A번의 경우는 지금 그냥 그 3000년 전에, 예, 인도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발전해서 이런 식의 그 그림에서,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 이 원근법이 그러니까 무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게 지금 사이즈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멀리 있는 나무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제 원근법 같은 거를 잘 모르는 거죠. B번 그림 같은 경우. 근데 이게 C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근법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큰 페인팅,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이렇게 진짜 머리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은 그 건물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죠. 예. 왜냐면은 원근법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예. 뒤에 있는 기둥이 작죠, 그렇죠? 예. 뒤에 있는 기둥은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예. 앞에 있는 기둥은 이게 점점점 길어지니까 이게 원근법이 잘 적용이 된, 예,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얼리즘이 아주 극대화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한참 리얼리즘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그 인상파가 나오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예, 모네의 그림입니다. 예, 인상파가 나오면서 오히려 리얼리즘에 이제 지친 거죠. 예, 똑같이 그리는 거를 별로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데, 예, 어찌 되었건 미술도 어떤 뭐 VR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게임에서의 VR을 나타내고요. 어, 뭐 보시다시피 비버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킹콩이거든요. 그래서 킹콩이 이렇게 뭐 막 던지고요. 그다음에 이건 슈퍼마리오네요. 예.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여자가 한 명 잡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 그래서 동킹콩이라고 꽤 유명한 게임이었고 저도 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해보셨는지. 음, 그리고 요거는 둠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뭐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예, 여기 앵그리버드가 좀 너무 작네요. 예, 앵그리버드가, 예, 앵그리버드입니다. 예, 이 앵그리버드. 요새는 아무도 안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거야 뭐 너무나 유명한, 예, 마인크래프트죠. 예. 네, 그래서 게임은 사실은 뭐 VR 자체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버추얼한 월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아까 그 사실 인상파 그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VR이라는 걸 할 때 그러면 현실하고 리얼리티하고 실제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좋냐?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마인크래프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인크래프트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각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동물도 이렇게 각이 져 있고 그래서 보면은 폭에 뭐 슬라임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보면 이게 그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추얼 월드가 꼭 리얼 월드하고 같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달라야 더 재밌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술도 똑같이 그려야 우와 잘 그린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이 그리면 그럼 사진 찍지 못하러 그려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달라야 더 재밌는 거, 예,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예술에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풀링 한다라는 거, 즉 가짜 자극으로
실제인 것처럼 이머전하게 시킨다.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리얼 월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게임 세계라든가 그 미술에서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현실 세계랑 비슷하면은 별로 안 좋죠, 그죠? 책도 마찬가지죠.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쓰면은 인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에 안 일어나는 일, 초능력 뭐 이런 거 얘기해야지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 이게 지금 VR의 역사에서 다 나오는 건데, 뭐 A번은 그냥 건너뛰고, B번이 지금 뷰 마스터고요. 여기 뭔가 좀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B번이 뷰 마스터. 그러니까 여기 이게 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3D로 느낌이 나도록, 왜냐면 3D 느낌이 난다라는 건 depth information이 있다라는 얘기고, depth information은 그 왼쪽하고 오른쪽이 보는 걸 다르게 해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C번 화면에 있는 게 이제 센서라마. 사실 게임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머리가 이 속에 싹 들어가죠, 그렇죠? 머리가 아예 이 속에 들어가서 위 또는 왼쪽 오른쪽에도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뭐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3D 시네마 그걸 보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A번은 그냥 그 케이브 시스템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여기 케이브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스크린에다가 프로젝션 하고 옆에도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케이브 VR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케이브 시스템. 그다음에 B번이 자꾸 이상한 게 자꾸. 그래서 B번이 지금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반 서틀랜드의 첫 번째 그 VR 헤드셋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뒤집어 썼죠, 그죠? 이렇게 뒤집어 썼다라는 거죠. 어찌 됐건 뭐 이게 굉장히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워낙 무거워가지고 아예 사실 뒤집어 쓴 것도 아니죠. 위에 막 이렇게 막 장치 같은 게 막 되어 있죠.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브 시스템은 뒤집어 쓰는 게 아니죠, 그죠? 나는 뒤집어 쓰는 게 없고 벽하고 앞에 스크린하고 양 옆에 스크린 그다음에 위에 스크린이 뭔가 그 벽지를 발라놓은 게 아니라 어떤 스크린 그 화면을 쏴줘가지고 다른 공간에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B는 뒤집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HMD 관점에서 첫 번째 헤드셋이다. 그런 면에서 유명한 거고요. 이게 1968년도. 그러니까 헤드셋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버추얼 게임을 하는 모습이고, 이게 95년도에 나왔다가 이제 쫄딱 망한 닌텐도의 버추얼 보이라는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기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오큘러스에서 나온 리프트 상품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오큘러스 리프트 상품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